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이거를 잘못한 사람은 저였어요. 그냥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거나 혹은 경험이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신혼부부와 전세계약 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계약을 했던 전세계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바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나오고 며칠 안 돼가지고 창업을 바로 했어요. 처음에 제가 했던 게 매매라든지 전세 같은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보통은 이 원룸 있잖아요. 원룸을 대부분 거래를 했습니다. 원룸을 거래를 했는데 보통은 제가 매매는 못했죠. 그냥 제가 보통 하던 게 전세나 월세였는데 전세는 한 1억 정도 되고요. 월세는 뭐 1000에서부터 한 5000 정도 되고 월세가 한 50에서 한 150 사이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창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으니까 나도 이제는 좀 큰 건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축 빌라가 이 당시에 좀 많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신축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신축 빌라를 가가지고 나도 물건을 좀 받아야겠다 했는데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양 사무실로 바로 갔는데 보통은 이 분양 사무실이 신축 빌라마다 다 있어요. 이렇게 가보시면 보통 필로티가 있고 한 2층에 한 3호 정도, 2호, 3호 정도의 이 분양 사무실을 차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종이를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분양가도 적혀 있고 전세가도 적혀 있고 뭐 리베이트가 있으면 또 리베이트도 적혀 있고 뭐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명함 하나만 있으면은 충분히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시작하시게 되면 겁내지 않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초보니까 가서 여기서 이걸 보고 전부 다 봤습니다. 근데 딱 보이더라고요. 어떤 집을 내가 계약을 해야겠다. 여기가 이제 뭐 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가 좀 뻥 뚫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집들이 이쪽에 있는 집들이 훨씬 거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나도 제대로 된 거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신축 빌라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집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올렸어요. 바로 네이버 매물이라는 거에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제 네이버 매물을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가입을 해가지고 거의 몇 개 안 올리던 시기였는데 이때 올려가지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신축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신축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올리자마자 신혼부부 한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실매물 맞냐? 라고 연락이 오길래 실매물 맞습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되게 빠르게 왔어요. 그래서 한 30대 이제 신혼부부였는데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진짜로 광고로 올렸던 것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실매물을 좀 많이 올리거든요. 거의 실매물 아닌 걸 올리질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브리핑 하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서 실매물을 올려서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편인데 이렇게 올린 다음에 집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게 꽤 많이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 만나기 전에도 이전부터 이 매물이 나오기 전에도 먼저 다른 곳들에서 많이 본 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계약을 하겠다 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계약금 한 200인가 300 넣었던 것 같아요. 가계약금을 넣고 나니까 제가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보통 거래하던 금액이 한 1억대 정도, 기준이 한 1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중개 보수가 30에서 한 60 정도 되고요. 좀 많다 하더라도 한 8, 9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계약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 집이 한 3억대 초반 정도 됐어요. 3억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니까 0.4%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0.4%여가지고 1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개보수로 보면은 좀 다르죠. 왜냐면은 중개보수 요율표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금액대가 없습니다. 1억에서 6억 원 미만 해가지고 0.3%가 나옵니다. 근데 옛날 중개보수를 보시면은 이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3억대 정도 되면은 이 당시에는 꽤 비싼 금액이라 고가주택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이 되면요 0.4%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까 제가 3억을 기준으로 얘기했잖아요. 3억 곱하기 0.4 하면은 120인데 신축이잖아요.
신축은 매물을 제가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양타를 받아서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게 큰 돈이잖아요. 원래는 한 30만 원 받던 친구가 30만 원, 60만 원 벌던 친구가 한 번에 240을 벌게 되니까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와, 진짜 내가 이렇게 큰 걸 해도 되나? 다른 사람만 하던 걸 보기만 했는데 내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너무 좋은데 좀 걱정도 됐단 말이에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일단 계약서 준비부터 확인 설명서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여러 번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게 계약이 잘 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계약서 쓰는 날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요거예요. 바로 대리인. 이게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요, 건축주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실소유주가 오는 경우보다 이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을 하고 있던 실장님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요 분양 실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연히 오는 거니까 저한테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약간 오해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처음에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신혼부부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 있어서 다 설명하고 계약서 같은 거 확인 설명서 같은 거 다 설명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이 띵 열리더니 실장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장님 다음에 당연히 임대인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나오니까 둘 다 당한 거예요. 쪽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자기 계약금 바로 돌려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실장님 같은 경우도 기분이 되게 나빴을 거예요.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행동을 한 거였는데 자기가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빴겠죠. 근데 이거를 잘못한 사람은 저였어요. 그냥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거나 혹은 경험이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인데,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계약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려고 하고, 이 실장님도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해결한 게 제가 아니라 실장님이었어요. 이 실장님이 원래도 부동산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 신혼부부들을 딱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대출을 받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문제없이 서류를 제공을 할 거고, 대리인 서류들도 다 제공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대리인 서류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대리인 서류가 있으면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나중에 추후에 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 원만하게 계약이 됐습니다. 제가 그냥 이걸 알기만 했다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계약이잖아요.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대리인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딱 대리인이 나올 때는 서류만 준비가 돼 있으면 대리인이 계약을 하더라도 집주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인이 나올 때는 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 요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때 제가 요 내용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지만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 제대로 몰랐고, 그리고 오기 전에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신축을 계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처음 계약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당황하지 않으시게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서류가 3개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데, 위임장 속에는요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계약에 대한 사항, 어떤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인지 이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월일과 함께 위임의 인가인 날이 돼야 되고요. 요 위임장은 대리인이 쓰는 거나 아니면은 중개사가 쓰는 게 아니라요, 위임을 주는 소유자가 작성을 한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서, 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겪었을 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알고만 있으면 별거 아닌 건데 모르니까 되게 당황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려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때 되게 진땀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시면은 요 경험을 딱 제 거를 보시고 하시면 좋아요. 여기에 사실 240만 원짜리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 계약 한 건으로는 제가 240만 원이 맞습니다. 중개보수가 240만 원만, 이게 되게 큰 거긴 해요. 근데 이 다음부터 제가 했던 계약으로 치면은 저는 이 계약 한 건의 가치가 최소한 2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 깨졌다면은 저는 이전에 했던 계약들을 위주로 계속 했을 텐데, 이게 잘 됐기 때문에 전세도 많이 했고, 예, 매매도 하고 뭐 신축도 많이 하고 구축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중개사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사실 저보다 경력이 많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있었다라면은 이런 실수를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조금 필요했던 거죠. 240만 이것도 작은 건 아니에요. 제가 원룸으로 쓰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5-6개 정도는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려면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영상을 보시거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시고, 예, 계약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